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 개막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개혁과제 완수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이제 대체했는데 민주당에서 현재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직무 공간을 어디로 바꿀 수 있느냐, 충분히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인수위 기간에 인수위의 역할들은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또는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받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대통령은 현 문재인 대통령인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가 이 권한이 좀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떤 공간을 옮긴다 이러면은 단순한 이제 이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듣다 보면 용산 이전이면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까지가 복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인수위에서 좀 선을 넘어서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수위가 직접 저쪽에 뭐 언론에 보도된 바 따르면은 방 빼라 이런 네. 얘기들, 그건 직권 넘어서는 주장인 거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준비했다가 취임하고 나서 국회랑 소통해서 그게 합리적이면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되게 빠르게 또 어찌 보면 졸속으로 기습으로 이런 표현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보에 관한 우려들이 있어서 안보 공복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이제 인수위의 활동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정 지원이라는 게 인수위가 자체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인 것이지, 이렇게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그 재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바로 던졌는데 바로 결정하라, 원하는 답으로, 이건 좀 급한 요구인 것 같고, 이 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호 국민의힘 그 고문님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조갑지닷컴의 조갑지 대표나 이런 분들, 국민의힘을 함께했던 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민주당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그게 충분한 해명도 없는데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대한 영향도 그 작은 것이 아닌데 그걸 내몰라라는 것도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문제제기를 하고 내일 국방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네.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듣자. 또 이후에 충분히 토론하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서 좀 속 깊은 이야기를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해명 뒤에 이전을 하라는 게 현재 그 민주당의 그 내부 분위기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대선 불복 심리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지금 오히려 말장난 하시는 것 같고, 대선 불복이 아니라 집권하면 그거 하면 된다. 근데 집권하기 전에 국방부 와서 방 빼라. 이건 권한남용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방 빼면은 그분들 책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되면 그때부터 쭉 준비하시면 되고, 그 전에 뭘 하려면 충분히 소통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군부대 움직이고 국방부가 움직이니까 네. 이것은 심각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을 입닥쳐라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서로가 절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 이전 문제는 청와대 협조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회동을 위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의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용산 이전 계획 그리고 또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이 회동 시계가 다시 멈추진 않을런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회동은 서로 긴밀하게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양측이 네. 대화는 계속 나누고 있고 대화 나눈 과정에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전에 약간 좀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언짢은 거죠. 뭐 저는 이제 본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권성동 의원이 이 사면 거래하는 듯한 식의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사면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 이 세 개가 주된 주제 같아요. 그런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 문제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 내지는 나중에 달라 이런 건데 그 점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 그 뒤로 공기업 기관장들 다 인사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임기 보장에 그런 말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되돌아와서 이제 본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당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한 두 개로는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헌법적으로 국가기관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나 감사원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렇게 왈가왈 벌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오버한 거다.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독립성 그대로 계속 인정해 나가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권한 행사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부처와 직접 긴밀하게 하고 그 예산을 써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집권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하게 또 우리 쪽 사람 임명해서 좀 해볼까 뭐 그러다가 오히려 임기 지켜라 이러면서 수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점에서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기업 임기는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대통령이 바뀐 대통령이 네. 정책을 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 임기 이야기할 때 그런 제도 보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함께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어찌 됐든 단순한 비용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하면은 오히려 청와대가 자기의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결정을 하거나 개입해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담담하게 지혜를 짜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소통을 지금 조금 더 좀 차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제 그 본격 가동이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 당면한 문제로 부동산, 탈원전, 여가부 등이 이제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당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새 정부 주도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 정부 구조를 이렇게 해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가치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경제 정책이나 뭐 혁신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무위원회 소속 정무위원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폐합하자라는 법률안을 저도 발의했지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 큰 대형 금융사고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느냐. 그래서 금융정책 중에서 지능정책과 감독정책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부처별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종래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쌓여온 합의사항들이 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가치적으로 확실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조 여가부 폐지 같은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제고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오늘 당 재정비 논의에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가 저희 방송 출연을 위해서 잠깐 나오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논의 결과 어떻게 비대위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입장 분위기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는데 이제 비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언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회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문자를 많이 주셨고 저희도 지역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이루어진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일정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로 좀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또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주된 것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국민들이나 또는 저희 지지했던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나 또 보완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제 3월, 4월 원내 전략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워크숍에도 자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질문 자체가. 저희가 더 미래도 있고 더 민초도 있고 다양한 그 모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의 그런 논의들은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대우를 좀 잘 추스리고 국민들에게 일단 죄송한 것이고 그것을 보완할 지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갑론을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비대위원들의 발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비대위원회 발언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가 지나면은 또 다시 한번 좀 함께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나름 평가했던 것을 좀 정리돼서 보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초보적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좀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예. 있고 한데 이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조기 이제 퇴진론을 뚫고 그 직을 유지하겠다고 이제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윤호중 비대위 그 사실 좀 그 아직까지도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 좀 그 봉합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비대위에는 지금 현재 그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대위는 우리 논쟁의 초점이 이제 시청자들 보시기에 지난 선거 때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다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셨는데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선을 후퇴하지 않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헌 당규상 네. 이제 모든 분이 퇴진하게 되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자동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 의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선출되는 이제 직인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헌 당규상 그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후임 원내대표를 지금 선출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대위에서는 4월 1일쯤에서 중앙위원회 저희 내부에 가장 큰 의결기구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 절차에 대한 추인을 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정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원내대표가 이제 사흘 뒤에 선출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 그 후임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겁니까? 모든 게 다 이 정치 공간에서는 닫혀 다 있는 열려 있는 거죠. 예, 열려 예.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같이 가는 그런 구도 하에서 알겠습니다.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는 윤호중 비대위 이곳에서 지금 개혁과제 완수를 내걸고 속도전을 나섰습니다. 정치, 검찰, 언론 개혁의 매듭을 강조하면서 역시나 이제 선명한 이제 개혁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편으로는 어쨌든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본래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네.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실은 보다 더 많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의 대안들을 사회개혁 입장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숙제를 더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세 가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정치개혁 문제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 차원에서 다당제를 향한 기초 소선거구제 2인 4인을 3인 5인제로 바꾸는 거, 이 약속이고요. 위성정당이라는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치 교체는 약속 지키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국민의힘도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야당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약속을 한 거니까 최대한 실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개혁 문제는, 언론개혁 작년 많은 과정을 아셨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셨고 또 그런데 저희는 언론 때문에 뭐 졌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180석 얻을 때도 동일한 언론이었고 탄핵이 있었을 때도 동일한 언론이었습니다. 다만 언론의 독립성을 실제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언론 단체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가짜뉴스 이야기나 이제 몇 가지 그 포탈 이슈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그 과제를 함께 설정했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건 이제 국민들의 수용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 원내대표가 현재 그 2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된 걸로 언론에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제 그 선출이 된다면 여야가 이제 또 이제 조만간 바뀌게 될 텐데, 그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는 이제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예,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상당히 많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 국회와 대통령과 어떻게 협치를 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협치할 건 최대한 통 크게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입장이 분명한 부분은 그게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서로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평가받는 네. 그런 논쟁을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협치와 견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제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공통 공약을 했던 거, 이 부분은 통 크게 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예, 단순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보다 크게 협치해 나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정부의 재량권이 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해되는 거, 그 부분에서 굳이 뭐 꼬투리 잡기는 안 할 텐데, 분명히 가치적으로 좀 다른 지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까 여가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논쟁을 좀 세게 할 거다. 근데 그 지점이 이 각 항목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이해되게 좀 논쟁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 크게 서로 협치하자.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